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은 나는 인테리어에 관심 없어 이런 분이실 거고요. 조금 요즘 20대 30대에게 가장 핫한 인테리어, 거실용 소품, 리빙 이런 거는 오늘의 집이 이제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의 집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가 거래액이 100억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오늘의 집이 이제 100억을 돌파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의 집은 커머스 분야하고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는 즐겁게 집 자랑하거나 나산 물건 자랑하는 서비스니까 매출은 없을 거니까 떼고, 그러니까 리빙이랑 인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리빙은 이미 이제 한 700억 이렇게 됐고요. 인테리어가 이제 100억 올라오면서 둘이 합치면 800억이잖아요. 800억 돌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800억 곱하기 12 하면 9,600억이잖아요. 대략 오늘의 집은 이제 거래액 기준, 이게 왜 거래액 기준이라면 매입해서 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거니까 거래액 기준을 잡고요. 오늘의 집이 수수료가 대략 10% 내외라고 보면, 오늘의 집은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7, 800억에서 1,000억,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는 1조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플랫폼으로서 거래액이 1조가 되면 이 플랫폼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샘이 이제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작년 기준 2019년 기준으로는 한 1조 6천억 정도를 했어요. 이 1조 1천억 정도가 한샘몰과 한샘이 자사에서 생산 혹은 수입하는 이런 가구들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한샘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1조가 되네 마네 했었고, 그때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한샘이 무너지나요? 한샘은 힘드나요?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영세한 가구 업체들은 좀 힘들어졌지만, 한샘같이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뢰성 있는 제품, 그래서 사실 한샘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퍼시스도 이렇게 성장했어요. 퍼시스, 일룸 이쪽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국내 리빙 시장은 플레이를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곳들은 대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플랫폼이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했는데, 거래액 1조를 넘어섰고 한샘을 추격하고 있는 정도까지 빠르게 한 3년새에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의 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집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대표가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어 라는 목표로 만든 회사입니다.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보통 자가가 아니잖아요. 전세나 월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집은 아니니까 집을 뽀개면 안 돼요. 벽지를 뜯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닥도 막 갈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눈치를 보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예쁜 집, 이런 카테고리에서 강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처음에 잘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못을 박지 않고 액자를 걸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벽걸이 TV지만 집주인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벽에다가 못질, 대리석을 깨는 일, 이런 거 안 내지만 내 취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해서 차츰 카테고리를 넓혀오면서, 이제 인테리어 시장은 뭐다? 인테리어는 사실 내 집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시장까지 오늘의 집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 보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일단 100만을 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오늘의 집 커뮤니티에서 많은 인테리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트래픽, 방문자를 가지고 커머스로 전환을 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오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은 리빙 카테고리에서는 어느덧 유니콘을 바라보는 플레이어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 오늘의 집이 잘 나가는구나. 그런데 왜 잘 나가는 거야? 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케아가 이제 국내 진출한 시기랑 관련이 깊은데, 국내가 소득 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원래 상류층 혹은 중산층에서 잘 사는 계층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했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경제력이 못 미치는 분들은 원래 인테리어는 좀 비싸고 가구 소품까지 놓을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만 달러 중반을 넘어가면서 3만 달러가 되면 이런 게 국민적 욕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미 이케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온 거고, 플러스 한샘과 퍼시스 그룹이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해지면 예쁘고 좋은데 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집은 혼자 사는 사람, 둘이 사는 사람의 리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중개, 또 인테리어 시장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인테리어라는 게 이 관광 산업이랑 비슷해가지고 뜨내기 장사야. 왜냐면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죠. 인테리어를 한번 했어. 그럼 인테리어 또 언제 하겠습니까? 뭐 평균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이고 엄청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3, 4년이니까 그 3, 4년 뒤에 내가 3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이 기억도 안 나. 날 수도 있겠지만 5년, 10년 다니면은 그 업체가 5년, 10년 뒤에 업무를 계속 하고 있을지 하고 있지 않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인테리어 업체가 안 하고 있냐면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구조냐면 그 인테리어 업체 실장님한테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바닥은 어떻게, 도배는 어떻게, 목공은 어떻게, 전기는 어떻게, 뭐 칠은 어떻게, 요 5가지 정도거든요. 이거는 A급 업자에게 맡길지,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B급 업자에게 맡길지, 이런 정도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건비와 자재 단가 2가지만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혼자만도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잘 될지 안 될지 그 실장님이 이제 저는 인테리어 말고 치킨집으로 전업했습니다. 그럼 그 업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믿고 맡기는 게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 업계는 이 신뢰성에 관해서는 늘 문제가 있었고, 근데 오늘의 집처럼 1년에 1조씩 거래하는 어떤 유니콘 플레이어가 우리가 그러면 인테리어를 개런티하고 견적내는 것들을 비딩하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이제 인테리어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장이 되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복합적이라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업계 표준이 좀 잡혀지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테리어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고,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가구나 가구 소품,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 업계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이라는 그 플레이어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이고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희망차게 바라보기 때문에 2030년에 대한민국은 10만 달러 간다. 가끔 이건 좀 과감하지 않냐라고 보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면 리빙을 넘어서 좀 있으면 집을 만드는 것까지도 소득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발달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 카테고리는 계속 성장할 거라서 저는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거 좋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약간 디테일을 조금 보고 갈게요.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을 보면 현재 오늘의 집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쭉 보시면 예쁜 제품들이 많은 텐데 그 예쁜 제품들의 주로 특성이 아직 국내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이런 제품들보다는 주로 중국에서 오는 예쁘고 저렴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이나 미국의 오리지널 제품들을 거의 유사하게 카피한 소품들입니다. 주로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늘면서 5만 달러까지 가면 되면 중산층이 어떤 니즈를 가지게 되냐면 오리지널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면 인간은 다 오리지널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오리지널을 샀어. 근데 그 오리지널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완성도가 있고 오리지널 보고 나면 짝퉁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 그 참 희한한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산 소품으로 시작하시더라도 오리지널을 내가 취급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대세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길게 하시려면 오리지널을 내가 수입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것과 또 K컬처가 대세잖아요. 국내 작가들과 만들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오리지널을 만들어내는 이 2가지 축이 생길 거예요.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에 따라서 K 오리지널과 유럽산 오리지널, 미국산 오리지널 혹은 북유럽산 오리지널로 갈 수 있는 플레이들이 있다. 또 인테리어 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인테리어 시장은 아직 누구의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조차 좀 미미해요. 실제로는 오리지널이 있어요. 화장실에 뭐 그린 컬러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오리지널 작가는 있지만 그냥 다 카피하는 거죠. 근데 요 세대가 살짝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시공을 전문하는 업체가 나뉘다면 이 디자인은 어느 디자인 회사의 오리지널이다
라는 게 비로소 빛을 볼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면 오리지널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시장이 분화되면 인테리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이런 오리지널을 시공하는 업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난 그냥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지 내가 뭐 작품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야. 난 비싼 게 싫어. 라는 또 하나의 그 시장이 생길 텐데, 이거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대량으로 해주듯이 거의 모든 집을 대량으로 싸고 빠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은 분화되어 나갈 것이다. 대량 구매, 대량 시공, 빠른 시공. 제가 오늘 리빙 소품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오늘의 집을 보면서 지금 여기 올라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의 집이 지금 트래픽이 계속 상승하면서 완전 대세가 돼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이 소싱이라든가 좋은 제품에 대해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셀러분들, 벤더분들, 아니면 제작업체분들, 제조업자분들, 혹은 인테리어 시공분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분들, 여기가 대세니까 항상 또 대세일 때는 우리 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적과 악꿀이 흐를 때는 또 좀 묻어가기도 하는 게 사업하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